그러면 지금부터 비상시국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두 발언 순서로 이재인 전 대표님의 말씀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부산의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최초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순환파가 모였습니다. 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비롯해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9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촛불이 갈수록 사그러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촛불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말 많은 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 시위에 불구하고 또 바닥에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성숙한 집회와 시위를 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쭉 다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다들 탄핵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명예롭게 퇴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거국 내각도 총리 부분도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 부분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선 지금 중요한 건 야권이 단일한 이 전국 그 수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놔야 됩니다. 어제도 사실은 뭐 징검다리 집회였지만 우리 보도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뭐 식지 않는 촛불 그 자체였고요. 또 되게 평화롭게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수습해낼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의 차원에서 오늘 아마 야권 대선 주자 6분이 지금 오찬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이 이 정도 상황이면 민심을 받들어 퇴진 선언을 해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퇴진 선언한 상태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여기서 내각을 만든 다음에 조기에 대선을 치르자. 이런 식의 그 포괄적인 로드맵의 의견 접근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탄핵을 바로 하고 60일 이내에 법에 따라 가지고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죠.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 예. 그리고 또 뭐 여권에서는 김무성, 뭐 유승민 이런 분들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요.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 피의자 입건 요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상 탄핵할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탄핵 절차를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탄핵 준비를 해서 내주에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야권도 고민인 게요. 탄핵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는 순간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렇죠. 권한 대행을 하는데 예.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야권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기일이 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6개월 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그렇다는 거죠. 국회에서 한 1, 2개월 이러면 한 8개월 동안 계속 이 혼란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아마 야권도 탄핵 이야기는 계속 하지만은 탄핵으로 직접 돌입하기는 또 29석이 모자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지금 그 스물아홉 비박이지만 동의해버리는 순간에 6개월 내에 뭐 이렇게 그 60일 냅니까? 그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은 지금 주자가 없어요. 반기문 총장도 못 후보가 돌아오고요. 없죠. 네. 그러면 그대로 정권을 그대로 넘겨준다. 예. 그럼 비박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흔쾌히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29번이 지금은 뭐 이정현 대표 때문에 전부 다 분노하고 있지만은 과연 탄핵 표결 때 갈 것인가? 욕먹을 거 이미 다 먹었다. 안 한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저는 좀 전에 문재인 대표 말 중에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명예로운 퇴진. 지금 대통령이 사실 지금 이게 하야하거나 탄핵이 결정돼가지고 나가면은 뭐 아까 뭐 심상정 대통령 누가 구속도 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쩌면 제일 지금 두려운 게 그걸지 몰라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갑자기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에 검찰에 가고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 사실은 사임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위기 몰렸다가. 그럴 때 포드 대통령이 그때 부통령인데 되자마자 좀 사면해줬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 말이 정확히 아직 내포하는 의미는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만일 그게 두려워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예. 이러면은 명예로운 퇴진하기 딴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야가 뭐 명예로운 퇴진도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탄핵도 명예로운 퇴진이 될 수 없고. 예.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법조인이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사례를 연구해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건에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범죄를 다 단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빨리 전국을 안정시켜 빨리 나가라. 그 대신 우리가 사면해주겠다. 명예를 지켜주겠다. 그 명예를 지키다. 예. 그 뜻이 아닌가라고 제가 너무 앞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일 저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떠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지금 이제 왜 야권에서 지금 5%의 지지율뿐이 못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시키고 그다음 정치 일정을 제대로 로드맵을 못 잡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야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냥 하야를 하면은 바로 그냥 60일 안에 다음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탄핵은 결국은 정치권, 즉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로 그냥 탄핵 소추안을 보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9명의 재판관들이 결국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명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95%의 민심이 불타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95%의 민심이 불타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현재 그냥 그동안 쭉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성향으로만 봤을 때 9명 중에 진보 성향으로 되는 분은 딱 2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7분이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만 그게 결국은 통과가 되는 건데 예. 과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결이 된다. 그때는 국회가 국민의 대다수 의견하고 좀 다르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영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면죄부와 함께 동시에 법적인 면죄부까지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야당에서 지금 어떤 로드맵을 잘 마련하지 못하는 거고 바로 우리 여상원 변호사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 때문에 결단을 하면은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 이 얘기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후유증이 많이 클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 우려 이런 걸 씻어주기 위해서 뭔가 정치권에서 아까 사면을 사후에 보장을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그런 걸 상호 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빨리 하야를 가져오게 하자 이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촛불 민심은 일 때 또 정치권은 정치권의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즉각 하야해야 된다. 즉각 퇴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민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앙된 촛불의 민심도 일대 하지만 정치권은 정치권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은 탄핵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은 하야하든 하야하지 않든이라면 정치권은 꾸준히 이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국정농단 사태도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도 있는 것이고 또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에서 내년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 경제, 문화, 국정 운영 안 할 겁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또 뜻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탄핵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런 여론상으로 볼 때 숨겨져 있는 보수층의 지지표, 탄핵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새누리당이든 또는 대통령 청와대든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 자체도 크게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도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뭐 촛불 민심과 어깨는 나란히 하되 야든 여든 이제는 국정 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한 트랙, 한 축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촛불 민심이 나오게 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결정도 열어놓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이 탄핵 문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막 많이 거론이 되고 전면화되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뭐 이제 하 국장님이나 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핵 절차 돌입해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오는 우려점이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을 치르게 하는데 이 부분은 야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전체장 기간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탄핵 절차를 전체적으로 아마 계산해 보면 이 과정이 찬반 논란으로 또 휩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다 하야를 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대통령도 구속되고 중심 인물들도 다 구속되고 친박도 해체되고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기회를 엿보고 그래서 절반은 탄핵 절차를 차라리 밟으면 절반밖에 잃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심리적 상태가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유추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또 특히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국회 3분의 2 의석이 200석인데 이 불안합니다. 200석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한 250석 정도가 찬성을 해서 밀어가야 예. 국민적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도 이 영향을 받아서 확고하게 탄핵 가결을 갈 수도 있는데 이 점도 우려되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 뭐 최근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칫 잘못하면 이분이 탄핵 소추위원장이 됩니다. 국회를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출석을 해서 이걸 아마 가결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헌법 요도 문제 여기도 좀 사실 새누리당이 얼마만큼 정말 그 29석 모자라지만 한 40석 정도가 합해 줄 것인지 야권 171석은 온전히 다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또 특히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을 보면 헌재 소장은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분이 남는데 6분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아까 하 국장님이 좀 진보 성향 2분 계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이정미 재판관께서 3월에 임기가 그만두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분 남고 그러니까 7분 중에 6분이 찬성을 해야 이게 가결을 통과됩니다. 물론 국회 새누리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국민 여론을 무시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법적 판결을 최종적으로 하지만 국민정서법을 잘 반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는 봅니다만은 야권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혼란에 빠지고 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대통령이 다시 국정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서 탄핵 소추를 주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제 한번